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저렴하다고 느끼느냐? 전혀 아니고 저렴하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제 상권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아셔도 기본적인 상권 분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이점 있게 올만한 유입 포인트, 뭐 사진도 될 거고 지금 시그니처 메뉴가 없다. 그럼 이 시그니처 메뉴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 상권을 봤을 때 가격 조정과 어떠한 전략으로 가서 유입을 높일 수 있을지. 네, 안녕하세요. 장가 본부장 유용준입니다. 이제 뭐 강의를 듣거나 다른 데서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했을 때 우리 매장에 하면 정말 좋은 정보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장에는 적용을 잘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냥 기분만 좋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얘기 들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분석하는 부분들을 낱낱이 처음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가게 매장에 실질적으로 접목시키셔서 따라 하시게 되면 뭐 수천만 원 강의나 다른 부분을 듣는 것보다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홍대 입구역, 그 다음에 여기 합정역, 이렇게 홍대가 핫플레이스. 홍대는 다들 아시죠? 이제 젊은이들의 주요 상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합정상권이 있습니다. 합정상권의 2층에 위치한 가게이고요. 이제 매장을 한번 볼게요. 웰컴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고 이제 한식 위주의 요리주점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금액은 22,000원대에서 뭐 다양하게 뭐 사이드까지 15,000원대까지 등등이 있네요. 리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사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를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내부를 보시면 내부는 한국 전통 느낌을 좀 담은 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옆에 사장님께서 경쟁업체로 생각하셨던 매장이 딱 2가지 있어요. 선비다이닝이랑 이제 서교주담이라는 곳인데 서교주담 한번 보겠습니다. 서교주담 메뉴 가격은 뭐 26,000원대에서 15,000원, 뭐 2만원 정도쯤 되고요. 그 다음 리뷰 같은 경우도 양 엄청 플레이팅도 좋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이제 아늑한 주택을 개조한 데이트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한번 했었고요. 노래도 잔잔하게 틀리면서 데이트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선비 다이닝도 보시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식 위주로 밀고 있는 프랜차이즈죠. 메뉴 내용들은 이 정도 느낌이고 사진 보시면 내부 한국식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볼게요. 수육튀김 너무 맛있어요. 여기도 양이 엄청 많네요. 여기의 금액은 이제 32,000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서교주당 같은 경우는 2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주락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주락간 같은 경우는 아롱사태 샤브샤브가 28,000원, 수비대 항정살 제철 나물 무침이 22,0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면 메뉴나 분위기적인 부분은 다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상권부터 지금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무래도 합정 상권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로드뷰 먼저 봐야겠죠. 로드뷰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합정의 메인 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술집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위치한 2층 가게가 이제 사장님의 가게고요.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문제점 첫 번째는 사실 2층이라는 특수 제약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다. 근데 서교 주담이랑 선비 다이닝을 봤을 때 오프라인적 외부 익스테리어적인 느낌에서도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락관 같은 경우는 노출이 조금 덜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면 소비자가 모르거나 그냥 업체가 많다 보니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건데 이 부분에서 다른 노출 수단을 일단 첫 번째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선비 다이닝을 보시면 선비 다이닝도 이제 나는 여기 있다라는 게 어필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서교 주담 한번 가볼 건데 외부 느낌이 이제 주택을 개조한 이런 느낌입니다. 외부 익스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2층의 장점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 저렴하다. 금액을 세이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온라인적으로 노출을 좀 푸셔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서교주담이랑 주락관을 비교해서 이제 정리를 드렸었어요. 서교주담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주락관이 지금 한 달 정도 오픈을 해서 2천만 원 정도 가량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온라인적으로는 어떨까를 봤어요. 그러니까 서교동 술집 월 검색량 410, 주락관 126등, 서교주담 1등, 서교동 맛집, 서교주당 8등, 주락관 300등 박, 합정역 맛집, 서교주담 5등, 주락관 미노출, 합정역 술집 7,333, 서교주담 1등, 주락관 80등. 온라인상으로도 노출도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월간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이 가게를 서교주담은 인지를 하고 있고 주락관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가게가 내 가게는 정말 맛있어 하는데 위치도 모른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합정역 술집 한번 검색을 해보면 지금 서교주담이 1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구매 부분에서 노출 부분이 첫 번째로 너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노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마케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제 상권에서 가게가 좀 많이 조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서 넘어오는 상권들, 관광 상권이나 아니면 굳이 찾아가야 되는 상권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동네 상권들보다 오히려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떠한 가게가 가장 적합할지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그 정보를 이제 외부 익스테리어뿐만 아니라 온라인적으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가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온라인에 대한 노출도에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유입을 보면 서교주당 같은 경우는 색감을 좀 이쁘게, 그 다음에 이 플레이팅이 이게 뭐야? 전복 비빔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특별한 메뉴들이, 정말 가면 맛있을 것 같은 메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리뷰 사진 같은 것도 보면 이제 플레이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근데 주력관을 보면 외부에 대한 느낌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가 이걸 봤을 때 어떨까요? 그냥 가게구나, 인테리어가 그냥 한식 느낌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겠죠. 술집에 갔을 때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특별한 메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이제 방문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일단 지금 이 상태면은 이제 클릭이 유도가 안 될 수가 있다. 소비자가 노출이 만약에 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온라인적 노출이 지금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차이 나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유입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봤을 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상이나 느낌도 없고, 여기 봤을 때 주락관이 어떠한 특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크게 안 느껴집니다. 이제 한식을 어떠한 식으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한식은 또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특별한 부분을 소비자가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영상, 컨텐츠, 멘트, 리뷰, 답글 등등등으로 녹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메뉴를 보시면 매일 삶는 아롱사태 샤브샤브, 이거를 이제 후킹 포인트로 잡아두셨거든요. 후킹 메뉴로 잡아두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색감이 너무 부족합니다. 색감이 너무 부족하고 이제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생각도 사실 크게 들지가 않아요. 고깃집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한 점, 두 점 주면 50g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원가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더 높아지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는 점. 그러면 소비자가 티가 날 수 있게 양이 압도적으로 많게 세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색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빨강, 노랑, 초록 색깔 있죠. 그거를 잘 배합을 해서 이목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게 샤브샤브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이쁘게 깔아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샤브샤브는 빨간색 고기로 처음에 익지 않은 상태로 이제 배치를 해주니까 조금 더 사진으로 이목이 집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는 색감이 조금 더 다 빠진 상태죠.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 지금 아롱사태 샤브샤브가 시그니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신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금액 대비 양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미끼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미끼 상품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하고 화려한 플레이팅으로 시그니처 상품의 효용성을 더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28,000원의 비용 대비 색감이나 양이 압도적이지 않다. 그러면 무작정 이제 원가를 올리라는 내용인가? 전혀 아닙니다. 석유주담을 예시로 한번 드릴게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석유주담이 제가 수육 튀김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사실 놀랐었죠.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보시면 이게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엥? 우와 라는 생각이 한번 들죠. 그러면 여기는 마진을 안 남기고 이렇게 했던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전복 칼비빔, 그 다음 감태김밥, 이거 두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복 칼비빔, 면에다가 이제 야채 조금 올리고 이제 전복을 사진과 다르게 하나 정도 올려주게 됩니다. 하나 정도 올려주게 되면 여기 사진 보시면 하나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가 계산했을 때 면 그리고 전복까지 하면 한 2,000원 내외, 아니면 조금 더 높아도 2,000원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죠. 감태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가 1,000원을 채 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거를 아느냐가 일단 1번입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전복 칼비빔, 전복이 들어가고 칼비빔국수, 면 쪽으로 들어가니까 술집이기도 하니까 이 가격일 수 있지 하는 안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가가 낮은데 소비자가 이 정도 금액은 낼 수 있지 하는 메뉴들로 일단 마진을 조금 챙기시고요. 그 마진을 통해서 얘가 만약에 원가가 50%든 60%든 나머지 부분들로 원가를 평균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때 이러한 기법도 사용할 수 있겠죠. 정리드리면 원가가 저렴한 것으로 이제 소비자가 판단하기에 조금 고단가여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일단 배치해서 그걸로 일단 일정 마진을 좀 챙기시고 그 마진을 통해서 압도적인 50%
50%가량, 60%가량 될 만한 메뉴를 장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 시그니처 메뉴를 보고 한 번 더 올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주락관 같은 경우는 사실 시그니처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 보시면 메뉴가 주락관보다 한 2,000원, 3,000원씩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락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더 싸긴 한데 사실 잘 모르셨을 거예요. 티가 잘 안 납니다. 소비자가 생각하시기에 가성비 전략으로 가는 거는 사실 홍대 상권이 붙어있기 때문에 서교동은 조금 더 달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보시면 20대 중후반에서 이제 30대, 40대 소비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 3천 원을 차라리 더 올리고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린다면 여기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겠죠. 차라리 금액을 더 올리더라도 양이 이렇게 압도적이거나 우아 포인트를 낼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비다이닝 합정도 보시면요, 이제 통삼겹 튀김 수육이라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죠. 내가 여기를 갔을 때 분위기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음식 먹으러 갔을 때 이런 메뉴를 여기에선 즐길 수 있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노출을 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뭐 양은 그냥 그렇고 뭔가 특별한 점이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재방문이 이어지지 않을 거고, 마케팅으로 살짝 반짝은 할 수 있겠지만 재방문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 가게는 계속 하락세를 걷다가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서교주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부, 외부,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데이트를 하기 좋은 느낌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나이 연령층 불문하고 다들 많기는 하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조용한 분위기에 술집 분위기를 많이 자아냈었습니다. 그러면 서교주담의 이런 부분을 따라가느냐?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또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런 외부적인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기획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기획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서교주담은 서교주담만의 색깔을 찾아간 겁니다. 주락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인테리어 되어 있고 이제 한식이라는 포커싱을 잡기로 브랜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느낌으로 뭐 아지트 같은 느낌이라든지 조금 한식풍이 느껴지는 특별한 메뉴가 있어서 방문을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먹기 좋은 조용한 그냥 골방 같은 느낌을 낸다든지 뭐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죠. 주락관 한 번 더 보고 가실게요. 느낌이 겹치게 하는 것도 사실 무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이미 가게가 많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가게의 컨셉과 브랜딩을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잘 되는 데를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들마다도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고 각각 개개인의 특징과 장점들이 있죠.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가게에서 어떠한 분위기를, 내가 지금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지금 더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서교주담은 저런 느낌인 거고 사실 음식 맛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평범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 맛으로 조금 더 강점을 줄 건지 아니면 분위기적으로 아니면은 타겟층을 서교주담이랑 달리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모든 대표님들이 브랜딩이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브랜딩 자체는 이 분위기, 그 다음에 퀄리티, 그 다음 맛, 그리고 어떠한 업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연의 색깔들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만들어가는 스토리 같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장치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브랜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가게에서 어떠한 특강점을, 어떠한 특징점을 다른 가게보다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브랜딩을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냐? 제가 시그니처 메뉴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케팅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마케팅 회사인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한테 전광판에 노출이 되고 전단지를 뿌려서 이 가게가 있다고 알리면 뭐해요? 매력이 없어서 가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면 전단지를 수백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쭉쭉 뿌리고 손님들한테 나눠줬다 해도 이제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땅바닥에 다 이제 버리게 되겠죠. 제가 이제 장사를 했을 때도 전단지를 정말 많이 뽑았었는데 땅에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로 비유를 드렸지만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전단지랑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배가 고프거나 술집을 가고 싶어하는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뿌려드리는 전단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입 전환율이 높을 수 있는 거. 그 대신 이제 많은 가게들 중에서 색깔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가게의 장점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시그니처 메뉴는 어떤 부분을 할 건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방문했을 때 내용인데요. 주락관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서비스가 좋으셨습니다. 저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젓가락과 숟가락이 떨어지면 이제 바로 주워다 주고, 진짜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까지 딱딱딱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가스가 떨어지면 바로 캐치해서 가져다 주고 이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알바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강요하게 해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제 항상 웃으면서 대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으면 이거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서교주담이랑 이제 주락관을 가봤지만 주락관이
맛도 서비스도 사실 너무 좋았다. 그러면 이거를 직원들이 다 따라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결국은 사장님께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주락관을 왔을 때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그거를 카피해서 다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질 거니까요. 서비스라는 강점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사장님한테 보내드린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상권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 3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365, 밸류맵, 오픈업, 딱 이 3가지고요. 이 3가지만 아셔도 기본적인 상권 분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권 분석을 해서 도와드렸고,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지금 서울권에 여기 합정역, 그 다음에 홍대 부근입니다. 그리고 주변 보시면 매매 가격을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높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대 상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전략을 많이 구사하는 가게들도 많을 거고, 가성비 때문에 찾아가는 손님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합정에서는 가성비 전략을 할 필요가 없이 그 경험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야 되고 소비 단가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략을 달리 가야 된다. 주변 상권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오픈업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1차 술집 매장들이나 조금 단가가 높은 매장들이 이제 매출이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변 가게들 중에서 이제 소비력이 좀 높은 가게들이 선방을 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뭐 이것도 이제 참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16시부터 19시다. 이제 1차 상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역 승하차 인원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나타낸 건데, 이제 합정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합정역에서 승하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합정에서 인구가 많아진 게 아니라 합정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겠죠. 그러면 뜨내기 분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뜨내기 분들 고려했을 때 뭐 단골 분들을 위해서 뭐 서비스를 주고 어떤 것도 좋지만 가게를 아마 고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출이나 아니면 유입이나 그다음 시그니처 메뉴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처음 봤을 때 끌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상권을 분석할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1,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저렴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높이고 이 메뉴 하나하나에 대한 퀄리티를 더 상승시켜서 이목을 끌고 시그니처 메뉴를 탄생시키는 게 효율적인 이제 전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리적으로 3,000원 정도가 할인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않는 상권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실제로 뭐 사장님 같은 경우도 장사를 해보시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웰컴 전통주 무료 식전주를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다른 고단가 주류들을 유도하기 위함이 컸었는데, 사실상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식이랑 어울리는 한식적인 느낌 식전주 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이 술에 대한 부분으로 단가를 조금 더 높여서 이제 강점을 좀 가져가고 이제 마진을 조금 더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좋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결국에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술 객단가를 높인다, 그 다음에 음식 단가는 조금 낮춘다, 이걸로 밸런스를 맞춘다 였는데, 소비자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 니즈상 파인다이닝 개념을 가지 않는 이상 소주나 맥주 외에 다른 주류를 시키는 게 사실 많이 드뭅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비싼 주류를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주, 맥주 위주로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린 게 결국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할인해도 의미 없으니까 여기에서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높이시고, 왜냐면 여기 주락간의 테이블이 10테이블 정도 있습니다. 10테이블 있는데 술집은 어떤가요? 회전율이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객단가를 설정을 잘못하면 매출의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어떤 걸로? 객단가로.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메뉴 가격이 저렴하면 객단가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을 일부러 지금 제약을 걸어두고 계신다.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저렴하다고 느끼느냐? 전혀 아니고 저렴하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차라리 메뉴에 대한 금액을 조금 더 높이시고 메뉴의 퀄리티를 보다 더 높여서 이제 소비자들이 와, 여기 메뉴 괜찮다, 분위기도 괜찮고 한번 가봐야겠네 라는 시그니처 메뉴를 지금 꼭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합정동에 있는 요리 주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드려봤고요. 저희 장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노출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만 알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달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매장 사장님들께서 이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또 그렇구나, 저 매장은 저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아무 의미 없을 겁니다. 결국 개개인의 매장에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되고, 적용을 못 시킬 것 같으면 아래 하단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그 링크에 이제 문의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들 이제 제가 선별해서 선착순 3분한테만 분석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내 가게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금 경기 탓인가 나중엔 좀 나아지겠거니 하시는 사장님들, 고민되시는 사장님들은 꼭 한번 문의 한번 주세요. 제가 무료로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경쟁자들은 더
더 많이 치고 올라올 거예요. 빠르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